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으로 가슴 아파하셨죠? 그런데 그 옆 나라 폴란드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질 겁니다. 33살 폴란드 청년 마렉, 그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징집 가능성. 모든 게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 그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곳,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후 이뤄낸 경제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의 첨단 무기가 폴란드에 도입되면서 마렉은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며 이뤄낸 기술력이 이렇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니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과연 마렉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우리나라의 발전 이야기는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마렉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훌륭한 이야기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렉이라고 합니다. 33살의 폴란드 남자이고요.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사연을 보냅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옛날 한국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느끼는 지금의 폴란드는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전후 한국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끝내 이겨내야만 하죠. 저희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셨던 분으로 어릴 적 저는 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나치와 싸우며 가족을 지키셨던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늘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그 말이 더욱 깊이 와닿네요. 우리 집의 영웅은 큰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나치가 마을을 습격했을 때 온 가족은 함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울음을 참지 못했죠. 그 순간 작은 할아버지가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치 병사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유인 작전을 벌이셨어요. 다행히 그 작전이 성공해 마을 주민들은 무사할 수 있었죠. 지금도 이 사건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사무친 슬픔과 그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힘이 없으면 우린 항상 누군가의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정말 불안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폴란드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거든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국경 근처 마을에서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언제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어린 남성과 고령의 남성을 제외한 남성들은 모두 징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뉴스에서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었거든요. 전쟁이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징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된 후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폴란드가 강해져야 한다고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그 전쟁 소식 들었어? 라며 이런저런 소식을 나누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주제는 당연히 우리 폴란드의 국가 안보였죠. 한 친구가 나토가 우리가 공격받으면 진짜로 도와주려나? 라고 물었어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더군요. 나토의 조약에서는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함께 싸울 의무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신속히 행동할지 그리고 모든 동맹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저는 얼마 전 바르샤바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산 무기들이 전면에 배치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앞장서서 행진하던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토가 우리를 보호해줄지 불안하던 저로서는 한국이 제공한 이 강력한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사실 한국의 발전은 정말 놀라워요. 전쟁 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최근에 한국산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했는데 그 안에 담긴 기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더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이런 성장은 폴란드에게도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저희 폴란드에게 주는 희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 발전이 저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폴란드가 한국처럼 더 강하고 자주적인 나라가 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가족과 함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준 이 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제 주변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 상황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군대도 더 자주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바르샤바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지요. 특히 저희 아이들 때문에 더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6살 된 딸아이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해요. 3살 된 아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 모두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들이 언젠가는 전쟁터에서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 폴란드가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안심이 돼요. 특히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우리 군대에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반가워요.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사실 저는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힘이 있는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모순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행사였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참석했죠. 그곳에서 만난 많은 노인분들의 눈빛에서 전쟁의 아픔과 동시에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쟁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만약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징집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나가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을 지키는 거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평화의 방패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쟁을 막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로서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역사책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역사를 들려주려고 노력해요. 최근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의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요.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 폴란드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 교육에 대한 투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곤 합니다. 제가 일하는 자동차 업계만 봐도 그래요. 한국 자동차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급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제품, 반도체, 조선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런 기술력이 바로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정말 대단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 딸이 한국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폴란드에서 자란 아이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일까요?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그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살아갈 폴란드가 지금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전쟁에 공포 없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요. 요즘 들어 더 자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요. 어제는 저녁 식사 후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셨대요. 그 중에 한국도 있었다면서 제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줬어요.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나라,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강해진 나라라고요. 딸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폴란드를 어떤 나라로 기억하게 될까? 지금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일까? 아니면 한국처럼 힘들었지만 극복하고 강해진 나라일까?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기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은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돕는 활동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요. 뉴스를 보면 여전히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소식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소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폴란드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이겨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한국의 이야기도 자주 나와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단결력 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성과가 지금 우리 폴란드에게는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폴란드가 한국처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폴란드가 한국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해냈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 폴란드도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향해 오늘도 저는 희망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